홍룡강성의 교도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양지바른 담벼락 옆으로 이동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중간쯤 되어 보이는 대미는 옆에 있는 남성을 보며 물었는데, 그래, 이 자네는 뭐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왔어? 저요? 아유, 제 과거를 들으시려면 담배 한 갑씩은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뭔데 그렇게 거창하게 나와? 나만 할까?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하고 이 자네가 교도소에 온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저는 시내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장부 정리며 사무실 일을 하고 직원도 서너 명 두고 있었고요. 저는 항상 영업 나가서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항상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무실에 돌아오곤 했죠. 어떤 날은 곧바로 집으로 퇴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사무실 직원놈하고 상가 셔터를 닫더니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아내가 직원하고 팔짱을 꼈다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아무래도 수상해서 뒤를 쫓아가 봤죠. 그랬더니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런 쳐 죽일 것들을 봤나. 그래서 그 순간에는 참고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 있었죠. 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잠잘 때가 돼서야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해줬어? 아니요. 이혼 수속을 준비 중이었는데 아들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건 양보해도 아들은 안 된다고요. 그럼 아들은 아내가 데려갔나? 네,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요. 와이프가 이혼 중에도 그놈하고 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놈을 쫓아가서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리고 아내한테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연놈들이 문을 열고 호텔 로비로 도망갔는데 재수없게 로비에 경찰이 다른 일 때문에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살인미수로 그냥 검거돼 버렸죠. 그럼 아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아들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입니다. 기회만 되면 따로 가고 싶다니까요. 아들 보려고? 네. 그런데 아저씨는 무슨 일 때문에 훈장 다루신 거예요? 내가 처음 교도소에 들어간 게 아마 10몇 살 때였을 거야. 헐, 그럼 우리 중에 제일 고참이시네요. 이런 야, 창피하니까 그런 말 하지마. 18살 때 절도죄로 2번이나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절도죄로 교도소에 들어갔지 뭐야. 출소를 하고 나가니까 형하고 형수가 마중을 나왔는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2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왜 교도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출소하고 형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형이 가진 돈은 없고 동생한테 돈은 마련을 해줘야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이 마을 사람한테 급하게 팔아버렸더라고. 아주 헐값에 말이야. 얼마에 팔았는데? 당시 시가로 3천만 원인데 1,500도 못 받고 팔아버렸더라고요. 이 사간놈이 아주 나쁜 놈이네. 그렇죠. 아주 나쁜 놈이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흉기를 들고 그놈을 찾아갔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냈어. 제가 누굽니까? 그 돈을 받아냈죠. 그랬더니 그놈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죠. 그 죄로 교도소에 오신 거예요? 아니, 고향에서 도망친 후 전과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그놈들이 못 받은 돈 받아주는 일을 했는데 수수료로 30%를 준다는 거야. 그거 쏠쏠하네. 그렇지. 그래서 1억짜리 의뢰를 받고 돈을 받아내려고 노인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앉혀놓고 협박을 했더니 이 노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에? 그럼 그 노인 심장병이 있었나 보네요. 그걸 몰랐나 보네. 그렇다니까요. 저는 돈 내놓으라고 소리 한 번 질렀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돈만 받으러 갔지 그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돈 받으러 가기 전에 채무자한테 건강검진 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진짜 억울하겠다. 그럼 설마 형이 살인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 영감 옆에 내가 경찰이 오니까 아주 입이 터져가지고 저 사람이 죽였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교도소로 끌려왔다니까. 야, 형도 진짜 재수없는 케이스네요. 집에 가서 형수님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지금 당장이라도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다고. 대인의 말을 듣고 있던 리 하이웨이가 가오윤눈을 바라보며 형, 그런데 형은 나이도 많은데 왜 교도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형은 왜 사형수예요? 나는 말이지. 그때 교도관이 호각을 불며 휴식 시간 끝이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실세! 가오윤윤의 과거를 듣지 못한 두 사람은 다음날 이곳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진심을 털어놓은 세 사람은 야, 너희들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지? 형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나가고 싶다니까요. 저놈의 고문실만 들어가면 얼마나 얻어 터지고 나오는지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럼 나갈래? 어떻게요?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형님? 우리 탈옥하자. 형님, 미쳤습니까? 탈옥하다 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요.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교도관들이 신문실로 죄수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 문을 잠궈뒀어? 열어뒀어? 맨날 열어두고 두들겨 패지 말입니다. 저 때릴 때도 열어놓고 때리던데요? 그렇지. 나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교도관 놈들만 제압하면 교도소 나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가오 형님 말을 듣고 보니까 시도해볼만 하겠네요. 내가 시나리오를 다 짜놨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2014년 9월 1일 저녁, 윤누는 교도관 두한 바로를 불러 고향집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한 통화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교도관에게 뇌물로 담배 한 갑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따라! 짧게 전화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전화통화 시켜줬다는 걸 아무 데도 하면 안 되고, 알았어? 예, 그럼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받으시죠. 이건 또 뭐야? 저기 황대민이 집에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해서요. 교도관은 마지못한 척하며 한 손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는데 하, 이게 참 사람 귀찮게 하는구만. 그래. 알았으니까 빨리 끊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일 4시 30분 당직실로 들어간 가오와 왕대민은 들어가자마자 준비해둔 밧줄로 교도관 바오의 목을 졸라 살해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오를 살해한 후 교도관복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던 리하위를 불러 의무실에서 교도관복으로 갈아입게 한 뒤 교도관들이 가지고 있던 열쇠와 권총을 빼앗아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마침 용무를 마치고 당직실에 돌아온 교도관은 동료 바오가 살해당한 모습을 보고 곧바로 사이렌을 울렸는데 경찰은 탈옥범 신고를 받고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거나 사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 병력을 투입해 탈옥범들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9월 2일) 20시 30분 흥룡강성 공안부 범죄수사팀은 탈주범 3명을 A급 수배범으로 지명하고 수배 전단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각종 언론의 보도에 용의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를 기다렸습니다. 2014년 9월 3일 20시 탈옥수 중 한 명인 리하위가 연수연 위산촌 폐가에 숨어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검거되었고 2014년 9월 4일 0시 50분 해이롱장 옌수연 장천린 산성촌에서 왕다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윤류는 교도소에서 약 13km 떨어진 옥수수밭에 경찰복 같은 것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실탄을 소지한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이 출동해 그 일대를 포위했습니다. 2014년 9월 5일 16시 경찰은 예수연 해이산촌 마을 저수지에 거지 같은 남성이 물을 마시러 산석에서 내려왔다 올라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신고해 그가 옥수수밭에서 나와 산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6일 저녁 하얼빈 모 상점에서 도둑이 유리창을 깨고 빵과 음료수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특공대 대장은 그가 다시 옥수수 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일대를 포위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옌수연 식능촌 옥수수밭 인근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도로를 걸어오던 한 남성이 옥수수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부의 보고에 그를 뒤따라가 검거했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시작된 재판은 2015년 11월 13일 해일옹장 법원에서 왕대민과 가오윤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리하이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7월 29일 세 사람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일을 나가야 했던 아이들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여마시며 날숨을 쉬어댔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의 집들이 대부분 그렇듯 윤윤의 집 또한 추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옌수연 바오촌에서 태어난 가오윤윤은 1964년생으로 좁은 방 하나에서 형과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들이 뒤엉켜 살아야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윤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밭농사가 우선이라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윤윤은 자연스럽게 공부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의 설득으로 아들이 오전에는 학교에 가되 학교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밭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초등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의 나이 10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에 진학까지는 했으나 아버지는 밭일이 더 많아 더 이상 공부를 시킬 수 없다며 고등학교를 중퇴시켜버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윤윤은 그날 이후의 일과가 해 뜰 때 밭으로 나가 해질 때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윤윤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식사도 거르고 일만 하던 아버지는 위암 판정을 받더니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기회만 엿보고 있던 윤윤의 형 까오청우는 야밤에 짐을 챙겨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큰 도시에서 살고 싶다며 언제든 기회만 되면 떠날 것이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큰형이 사라졌다 해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도 집을 나가자 집에 남은 건 홀어머니와 동생들이었습니다. 윤누는 이제 혼자 그 많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들은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했고 혼수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윤누는 정작 자기 자신이 결혼할 비용도 남겨놓지 않은 채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에서야 주위의 권유로 여성을 소개받아 혼인하게 된 그는 없는 살림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윤윤의 나이 45세에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후 며느리가 임신해 출산을 앞두고 친정집인 윤윤의 집에 들어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1일 새벽 진통이 심해진 며느리가 병원으로 실려가자 아들은 허겁지겁 아내를 따라갔고 자신도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빨리 아침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간이라 식사를 차리기에 준비된 것도 없고 잠에서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상을 대충 차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식사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윤유는 국을 한 수저 들이키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속을 썩이더니 그렇게 찬 음식을 어떻게 먹고 나가라는 말이냐며 아내를 불러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싸움이 잦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부부 싸움은 이전과 상당히 달라 보였다고 했습니다. 윤눈의 아내는 이른 새벽에 밥상을 차린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더 이상 뭘 팔았냐며 소리 질렀고 윤눈은 어디에서 남편에게 대드냐며 싸우다 아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며 소리를 지르자 윤윤이 그럼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구타당하고 무시당했던 서러움이 몰려와 창고에 있는 농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윤누는 아내의 이런 행동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내는 농약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주방에 쓰러지고 말았고 급하게 병원으로 싣고 가봤지만 아내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고 몇 년 후 윤윤의 성격은 아주 포악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친구들은 윤윤이 아내를 떠나보내는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참한 아가씨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며 주선해 주었고 그는 리더웨이라는 딸이 하나 딸린 이혼한 중년 여성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후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은 재혼 후에도 아내가 사망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더니 재혼한 아내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더웨이가 윤윤의 자녀보다 자신의 딸에게 더 많은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그녀의 요구에 화가 나 아내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윤윤은 주민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검거되었고 흑룡강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된 윤윤은 탈옥 후 10일 만에 검거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